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마무리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 두 정상이 마주 앉았는데요. 이 난관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을 이끄는 돌파구가 과연 마련됐을지 오늘 나우 인터뷰에서는요. 미 워싱턴 현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워싱턴이 몇 시쯤 됐죠? 밤 9시 반입니다. 9시 25분이요. 아우, 그렇군요. 쉬지도 못하시고. 예. 예, 늦은 시간에. 회담을 마치시고 한 3시간 전에 떠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에 대표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번 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되게 이 북한과 미국 관계 변화에 대해서 그 워싱턴의 눈으로 봐야만 이 흐름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사실 북한 이슈가 좀 사라졌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별 중심 이슈가 아니었었습니다. 예,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그 하노이 회담 때에 크게 문제가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이슈들이 워낙 크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큰 걱정은 사실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중심 이슈로 있어야만 이게 풀릴 가능성을 보고 어떻게 노력을 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서 북한 문제가 중심 이슈였었습니다. 네. 근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갑자기 이게 좀 미국 대중사회 워싱턴 이너서클 안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가다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 방미였었잖아요. 네. 첫 번째 성과는 이 이슈가 눈에 보이게 워싱턴에서 좀 다시 등장했고 살아났다.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그 정책 결정자나 대통령이 이 일을 손에 놓을 수가 없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워싱턴의 눈으로 볼 때에 이번 대통령 방미의 성과가 아닌가 우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북한 이슈가 좀 뒤로 밀려나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로 인해서 이제 좀 다시 중심으로 온 느낌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하노이 회담 결렬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렇지. 트럼프가 그래도 외교 정책을 신중하게 하고 그 경솔하게 북하고서 하는 걸 걱정해왔는데 이게 결렬이 되니까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가버리고 뮬러 특검 보고서 나오면서 그게 모든 게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예. 그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의 면모가 많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게 군사장비 구매해줘서 고맙다.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날 때에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관련되는 얘기를 빼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 의뢰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계속 오랫동안 많이 사가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가장 큰 관심은 이번 만남이 과연 북미 정상 간의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단계적 절차라는 게 있고 빠른 과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 어떤 좀 동력의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선거 유세 때에 북한이 아직 열려 있고 북한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다. 이런 부분을 간헐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아주 클리어하게 3차 북미 회담 여러 각도로 검토해보고 있고서 추진 중에 있지만은
쉽게 빨리 그렇게 될 일 아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는 계속 해나갈 것 같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이나 각도로 그 점검해보고 타진하고 있다.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빅딜 일괄 타결을 미국은 지금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았던 게 이른바 굿 이너프 딜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도무지 좁혀질 수 없이 보였었죠. 네. 미국의 빅딜 일괄 타결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단계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한다. 한국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일괄 타결한 후에 그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라는 여러 가지 옵션을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이 탑다운 방식의 이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졌는데 일단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단계적 합의, 이를테면 스몰 딜도 가능한 일이다. 이런 거를 내놨습니다. 사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 회담 후에 그 미국 언론 반응을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핵에 대해서 스몰 딜이요. 그러니까 네. 단계적 합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좀 보냈다. 이렇게 기사 중심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여기에 맞는 얘기를 좀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 핵 합의를 수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기미를 보였다. 그리고서 그 의회 전문지로 볼 때는 그 더 힐이라는 의원들이 많이 보고 의회에 이 오피니언을 만들어가는 신문이 있는데 네. 이번 두 정상회담을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신속하게 논평이 나왔어요. 네. 트럼프 문재인 두 사람 노력에서 평화의 진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를 연방의회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런 논평이 나온 거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다른 그 제재를 완화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 제재가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했지만은 네. 어떤 측면에서 북한이 성의 있게 보이면은 이렇게 부분적인 합의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법이고 받을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다. 이게 오늘 회담 끝나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미국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 나온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뭐 부분적인 비핵화, 부분적인 합의 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 카드가 논의가 되긴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기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면제 부분은 여전히 미국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단독 회담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정상회담 시작 전에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금강산 개성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답변이 이 좋은 생각이고 좋은 프로젝트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한번 보자. 지금 때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대답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제재가 남북 경협 교류하고 합의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좀 특별하게 제재를 완화하는, 예외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답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아직은 적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북한에서 김정은 2기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이나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대화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선 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 전에 미국의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 의견이나 매체에서 언급되는 거는 그 하노이 회담 결렬됐기 때문에 북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북에서도 좀 강경한 발언들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되는 논평이나 기사들은 꽤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취해온 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은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과 자기는 관계가 좋고 나는 그를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고서 계속해서 그 회담은 이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북에서도 크게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전하고 다르게 좀 침묵을 지킨 거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이런 게 의회 쪽에서는 얘기가 좀 나와서 변화를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인민회의 열린 거에 관한 미국 쪽에서의 어떤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뭐 바라는 점 이런 걸 위주로 좀 듣게 되는데 그 온전한 미국 내 시각도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 미국 측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그러면 한국 정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워싱턴에서 그 매체들을 내용의 공통점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오랫동안 동맹 관계인데 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과 한국의 시각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가 계속 주장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큰 틀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북 핵 문제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시각 차이가 없고 같이 공조를 한다라는 거를 좀 공고히 알리는 데에 대한 큰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해서 북의 의중이 뭔지를 꼭 좀 알려달라. 네, 지금. 그랬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대화를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언론에서는 곧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추진할 거다 예상하는 그 기사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아마 그 남북 정상회담이 곧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미국에서도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문제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미 의회 내부 분위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뭐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좀 좁아지고 미국 내에서 대북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실제 분위기도 그런가요? 이 의회 안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한 정상회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늘 너무 경솔하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딜을 해가지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오다가 하노이 회담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을 가지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떠한 그 갖고 있는 원칙과 입장이 있구나 해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새해기가 시작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정책이 어떤 정보, 북에 대한 어떤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의회에서 새해기에서 따져봤는데 별로 큰 하자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 있는 이제 한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걸 의원들한테 그 목소리를 많이 내왔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쯤 와가지고 의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오시기 전날, 전전날, 당일날도 의회 외교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관련한 청문회 있을 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대답을 보면은 이전하고 비할 때 의회는 굉장히 유연해지고 누그러졌다. 그래서 의회는 무슨 강경파 이런 것들은 지금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화의 방식으로 가는 게 옳다. 이런 의견하고 의회 분위기는 하노이 회담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의회 활동가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